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승무패 회차는 22회차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 23시부터 4월 17일 월요일 04시까지로 이루어진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회차 분석 방향은 1,000원짜리 방향은 상대 전적과 약간 최근 흐름과 그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복식을 가실 때는 조금 더 분석 방향을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선수들이 일명 강팀이라는 어떤 네임밸류가 있는 팀들을 마킹을 하실 때는 매치업이나 포지션상의 문제점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선수들이 매 회차 100% 전력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1등 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변수들이 최근 성적이라든지 다음 경기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런 심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본 마킹 위에 복식으로 어디를 몇 번을 더 복식으로 선택할 거냐 그 차이가 등위를 가르기 때문에 복식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구매 분포도가 비슷한 팀들을 마킹을 하실 때는 홈 위주라든지 최근 성적이 약간 올라오는 팀들 그리고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번 회차는 그런 방법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패, 2번 승, 3번 패, 4번 승, 5번 무, 6번 무, 7번 무, 8번 패, 9번 승, 10번 패, 11번 패, 12번 패, 13번 승, 14번 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원짜리를 직접 구매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마킹은 지금 현재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15명, 16명 정도가 나오는 마킹입니다. 이 마킹이 지금 현재 제가 대충 봤을 때 그렇다면 토요일 날 구매 완성을 9시 50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킹은 이 3무, 이 3무 있죠. 보이시죠? 5번, 6번, 7번. 요거를 정배당으로 베티스 쪽으로 간다 하면 62명, 3명까지 나오는 마킹입니다. 그래서 이 마킹은 이런 분석이 제가 분석을 해봐도 최근 흐름이라든지 상대전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식을 이게 1등 마킹은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이 마킹, 기본 마킹은 일반 분들이 다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마킹 위에 복식을 어떤 식으로 양념을 치고 불색이라든지 요리를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등수가 갈려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조금 의심쩍은 부분들은 지난 회차처럼 프리메라리그는 이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생각한 대로 어지간하면은 프리미어 리그는 분석한 대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각 팀들이 경기 일정이라든지 홈과 원정에 앉아 있는 자리 자체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브라이턴과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굉장히 제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서 이번 100호 골처럼 아름다운 궤적이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왼발도 아니고 왼발이면 그런 궤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타가 맞지 않고 조금 빗맞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왼발이라 해서 제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발로 그 궤적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연습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브라이턴을 추천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라든지 홈 이점 때문에 토트넘이 신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공격 루트라든지 그런 포지션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경기를 아깝게 졌죠. 안타깝습니다.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 경기도 본머스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머스가 만약에 홈 경기이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지난 경기에서는 가능했지만 이번 토트넘 경기는 정신적 면에서 토트넘한테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을 단통승을 했습니다. 마킹상으로는 토트넘과 노팅엄 12번 경기죠. 요 경기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1번부터 14경기 중에 조금 의심쩍다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한 번 더 분석을 하시든지 복식을 하실 때 제가 무승부를 단다 해서 성이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이 경기 자체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토트넘이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공격수라든지 이번 홈 경기 같은 경우는 공격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비수 그다음에 뭐 골키퍼에서부터 조금 전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본모스가 굉장히 활동량도 있고 열심히 뛰는 축구를 하지만 원정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런 점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보다는 2선에서 득점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선에서 득점이 나온다면 손흥민이나 케인도 골을 넣고 싶겠죠. 그래서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높일 것이니까 본모스가 90분 내내 굉장히 좀 시달리겠죠. 만약에 본모스가 선취점을 세트피스라든지 그런 선취점을 넣는다 하더라도 조금 토트넘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본모스가 그런 점에서 조금 수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첼시와 브라이턴은 토트넘 경기에서 그 정도만 브라이턴이 해준다면 충분히 첼시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은 여러 가지 상대전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홈이기 때문에
저득점 또는 다득점으로 승리 가능성이 있고, 크리스탈 또한 강등을 면할 정도 수준은 지금 되었습니다. 성점이. 그렇지만 이번 경기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저득점 상황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승부보다는 크리스탈 쪽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울버햄튼과 비아레알, 그 다음에 베티스 경기 같은 경우는 단통 승이나 패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복식이 필요하지만 무승부 마킹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카디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각자 그 포지션상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즈가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카디즈의 승리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승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무승부를 지금 현재는 19.4%입니다. 지금 현재 13일 오전입니다. 오전이 아니고 1시 50분 오후 2시 정도 됐죠. 그런데 19.4%입니다. 그렇다면 무승부가 난다 하더라도 1등은 있습니다. 이런 마킹들은. 그래서 이번에 여기 아스날 배치도가 아스날, 바르셀로나, 맨유가 이 원정에 있죠. 그래서 조금 헤타페라든지 옛날 뭐 리브리 같는 지금 레반테라든지 이런 팀들이 홈에서 기세 싸움에서 강팀들을 한 번씩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스날은 지난 경기 리버풀 경기에서 제가 아스날 단통패를 했는데 아스날이 그 선취점을 넣고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점들은 지금 현재 승점 자체가 조금 선수들 정신적으로 조금 안해한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승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스날이 리버풀 원정 가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최근 리버풀이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토토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리버풀과 아스날이 단통무가 나온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는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조금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만으로는 14경기 다를 100% 맞출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을 한번 드린 적 있죠. 1번부터 14번까지 투마킹으로라도 다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분석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페페페가 나옵니다. 분석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알메리아가 원정 상황에서 에티마드리드를 제압하기는 힘들지만 무승부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마드리드의 경기 성향이라든지 알메리아 경기 성향을 봤을 때 무득점이 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발렌시아가 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폼이 조금 올라올 겁니다. 아마 요 경기는. 그래서 발렌시아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딴 경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강팀들이 배치되어 있는 요 대진표는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팀들이 뭐 정상적이라면 1점 차, 2점 차 승리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일정상의 문제라든지 선취점을 넣고도 아니면 선취점을 이런 시간에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들은 골키퍼에서부터 감독, 코치진들, 그다음에 선수들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야 역전이 된다든지 초반부터 그런 경기 결과가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역습이라든지 홈 팀들 지금 웨스트햄 그다음에 헤타페, 노팅엄 이 팀들이 한 방 있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지금 벌써 16분이 흘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향상 헤타페가 이기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식을 한다면 아스날은 3마킹이 나와야 됩니다. 맨유도 3마킹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마킹은 무패로 끝날 마킹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를 복식으로 하기 싫으신 분들은 나머지 이런 분포도가 비슷한 경기들 있죠. 이 경기를 분석을 조금 더 하셔서 자기만의 단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쓰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리무가 나올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울버햄튼이든 브랜트퍼드든 단통으로 가시고 이런 경기에 복식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복식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토트넘 무는 제외하고 브라이튼 요 쓰리무를 그대로 두고 요런 데다가 복식을 할 것인지 그런 복식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문제가 등위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성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웨스트햄도 그렇고 헤타페도 그렇고 노팅엄도 그렇고 요런 세 팀들은 홈에서 약팀들이 아닙니다. 홈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마킹이 82%, 77%, 75%는 그 다음에 무승부가 10%, 15%, 16%라는 거는 우리 전체 배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무패를 아니면 쓰리마킹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배팅 하실 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는 지난 회차 잠깐 볼까요? 21회차 에티 마드리드가 이기고, 자 알메리아가 이기고, 리버풀이 무승부나고, 카디즈가 이겨버렸죠. 크리스탈이 이기고, 바이돌리가 무승부가, 제가 무승부 추천을 했는데 무승부 딱 나왔죠. 자, 비아레알이 제가 이 물을 조금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이 78점%가 무가 나오느냐, 패가 나오느냐, 그거는 제가 이 경기를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비에레알이 그냥 지는 경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 대진표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경기들입니다. 이런 경기들은.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단통 승보다는 차라리 무패 마킹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강공으로 간다기보다는 이런 마킹은 승무로 하면 패가 나오죠. 패가 나와서 틀리는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찝찝하다 그럴 때는 조금 강공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소시에다드는 홈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승부 추천드렸지만 승이 나왔습니다. 빌바오는 정상적으로 패가 나왔고, 또 울버햄튼도 정상적으로 제가 추천도 승을 드렸고 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자, 풀럼이 제가 승을 추천드렸는데 패가 나왔죠. 아직까지 풀럼이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틀리느냐, 이런 데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성이라든지 빌바오라든지 울버햄튼이라든지 이런 일반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뭐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여기 승무를 가신다든지 패가 나오면,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알메리아, 요것도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카디즈, 여기 지금 베티스가 83%입니다. 83%가 여기서 제일 많죠. 에스턴 빌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이 분석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기에서 에티마드리드에게 1대0으로 베티스가 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티마드리드 경기를, 카디즈 경기를, 직전 경기를 TV 시청도 좋지만 TV 시청을 직접 안 하더라도 그 경기의 결과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다음 경기 카디즈라든지 베티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인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스날 이런 것도 좀 어려웠죠. 이런 경기에 이제 자신 있으면 단통으로 가는데 이런 게 틀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알메리아도 홈이기 때문에 뭐 1대0인가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번 경기에도 조금은 생각하시면서 염두하시면서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이 한 경기 한 경기 설명을 할 때, 자, 6번은 무조건 단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든 실제로 마킹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기본 마킹 위에 어떤 마킹을, 어떤 복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패승, 패. 이번 경기 난이도가 봤을 때는 중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진표상으로는.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중하에서 약간 중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팀들이 다 이겨줄 것인가, 분석을 해보면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시면 제가 볼 땐 등이 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마킹이 두 가지 종류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이 마킹이 패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이 패를 정상적으로 단통으로 가져가시려면 이런 마킹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마킹. 그 다음에 크리스탈 이런 경기들. 자, 울버햄튼이 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베티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지난 경기도 제가 빌바오를 선택해가 에스파뇰이 홈이지만 졌습니다. 그렇지만 직전 경기 베티스가 어떤 방법으로든 카디즈한테 졌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파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킹은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패, 여기 승, 패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마킹을 한 개쯤은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티스 무죠. 크리스탈 패. 토트넘도 충분히 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가 가능성이 있고 에티비 마드리드 이런 정상적인 마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식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제가 볼 때는 원금 회수율은 충분히 있다. 이번 회차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1등 하려고 달려들면 마킹이 한 개 더 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적당한 호주머니 사정으로 이번 회차는 좀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대진표가 딱 쳐다봤을 때 쉽다든지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마킹보다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회차 한번 볼까요? 다음 회차 아직 배당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차보다는 다음 고액을 원하신다면 다음 회차가 더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기본 금전적인 배팅에 기본 마킹을 하시면 충분히 한 3등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22회차 교주 마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꼭 1등 하십시오. 이상입니다.